되어서 남주는 지우학사의 오디오북.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도 문화해설사가 될 수 있다. 궁궐편 오디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내용은 문화재 전문 작가인 지우학사 최동근 작가가 자신이 2011년에 출간한 나도 문화해설사가 될 수 있다. 궁궐편 내용을 오디오북 형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오늘은 조선궁궐을 제대로 보는 순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현재 경희궁을 제외하고도 그나마 제 모습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조선의 궁궐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이렇게 4개나 되잖아요. 그런데 궁궐들마다 건물들이 많고 또한 기와집이 대부분이어서 대부분 비슷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요. 궁궐은 모두 옛날 건물들이라 그게 그것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산속의 사찰도 마찬가지고요. 궁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무 궁궐이나 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봐야죠. 분명히 어떤 제대로 된 순서가 있을 법한데. 각각의 궁궐들은 나름대로 만들어진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 내가 보기에는 궁궐들이 만들어진 시대 순으로 보면 쉽게 체계가 잡힐 것 같아. 여기서도 일단 어정쩡한 궁궐인 덕수궁은 예외로 해야겠죠? 덕수궁에게는 안 된 말이지만 너희들의 공부를 위해서는 그런 편이 효율적이지. 게다가 덕수궁은 가장 늦게 만들어진 궁궐이야. 그렇다고 덕수궁을 소홀히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야. 덕수궁은 비운의 대한제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깊은 곳이야. 따라서 다른 궁궐들을 다 둘러보고 난 뒤 제일 마지막에 역사적인 배경을 참고하여 다른 궁궐들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조선의 궁궐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경복궁에서 시작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궁궐 중에서는 조선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또한 궁궐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법궁인 경복궁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야. 뭐든지 처음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든다니깐. 다른 궁궐과 비교해서 경복궁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는 유교,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성리학을 국교로 삼은 조선이 궁궐을 만들 때 성리학적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따라서 경복궁은 가장 교과서적인 궁궐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 경복궁만 제대로 공부하면 나머지 궁궐은 저절로 이해가 된다는 말인가요? 맞아. 국수를 잘 만드는 사람은 수제비도 잘 만든다는 속담도 있으니까 말이야.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경복궁을 공부할 때 북경의 자금성과 자세히 비교를 하면 더욱 좋지. 두 궁궐 모두 유교의 예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거든. 그러면 경복궁을 만든 성리학적 원리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 비교를 통한 공부 방법이 효과적일 때가 많죠. 그런 다음에 경복궁의 보조적인 이궁 역할로서 만들어진 창덕궁과 창경궁을 보는 것이 좋아. 다만 창덕궁과 창경궁은 따로 보지를 말고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이 효과적이야. 두 개의 궁궐을 하나로 묶어서 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창덕궁과 창경궁이 독립적인 별개의 궁궐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하나의 궁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야. 창덕궁의 낙선제 영역은 지금은 창덕궁 관람시 볼 수 있지만 원래는 창경궁에 속한 건물이거든. 그래서 두 궁궐을 동궐이라고 부르지.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야. 그럼 동걸도도 같이 보면 좋겠네요. 그렇지. 국보 249호인 동걸도의 내용과 지금의 창덕궁, 창경궁을 비교하면서 보면 최상의 궁궐 공부가 될 것이야. 국립중앙박물관에 걸려있던 무지하게 큰 그 궁궐 그림 말씀인가요? 그건 복제품이고 원본은 고려대 박물관과 동아대 박물관에 있어. 복제품이라도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깐 자주 박물관에 가서 공부를 하자꾸나. 그런 다음 덕수궁을 보면 완전하게 조선궁궐 한 세트가 되겠네요. 맞아. 또한 최근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희궁도 일부 복원이 되어 있으니 경희궁도 찾아서 둘러보면 좋아. 바로 옆에 서울역사박물관도 도움이 될 거야. 혹시 모든 궁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도 있나요? 최소한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던 생각들이지. 이를테면 음양과 오행, 그리고 유교적인 가치관 등이야. 이런 것들은 굳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도 그 시대 사람들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인가요? 만약에 궁궐 안에 연못을 판다면 무조건 네모난 연못을 파고 그 안에 둥근 섬을 만드는 것이야. 또 궁궐은 기본적으로 남향으로 만든다든지, 세자의 처소는 궁궐의 동쪽에 만든다든지, 건물의 배치는 가급적 홀수로 한다든지, 대비전은 중궁전의 동북쪽에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야. 게다가 음양의 조화는 필수적이었어. 그게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던 세상 사는 근본 이치였거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게 공부해야 할 부분을 한 가지만 고른다면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풍수지리 이론은 알아야만 궁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반드시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궁궐을 지었기 때문에 풍수지리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 궁궐을 공부하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거든. 항상 얘기했듯이 옛사람의 입장에서 궁궐을 봐야 제대로 보인다는 말이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콘텐츠는 유튜브와 팟빵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검색 키워드는 지호학사입니다.